안녕하세요. 행공신 TV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유아 중등 시기에 영어를 1순위로 해야 하는 때는 언제인가입니다. 음, 항상 영어를 1순위에 두면 안 됩니다. 네, 유아 때도 영어부터, 뭐 초등 때도 영어부터, 뭐 중학교 때도 영어부터,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시기별로 1순위가 바뀝니다. 자, 그러면 영어를 최 1순위에 둬야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총 4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영어의 핵심이 무엇인지, 네, 두 번째는 유아 유치 때가 영어가 1순위인지, 세 번째는 초등학생 때 1순위가 영어인지,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나라에서의 영어 큰 그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라는 전제하에 그 다음에 초중고 입시, 네, 대학 입시를 전제로 했을 때의 영어의 핵심입니다. 네, 그랬을 때 영어는 언어예요. 언어여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렇게를 잘하는 것이 영어를 잘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본질적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안으로 딱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정시하고 수시 두 가지로 이제 대학을 가게 됩니다. 예전처럼 영어만 잘하면 다른 거 못해도 영어만 잘하면 대학 가던 특기자 전형 이런 것들은 다 없앤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영어가 항상 1순위가 되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정시는 수능인데 수능에서 영어를 보면은 듣기 문제가 있고 읽기 문제가 있고 쓰기 문제가 출제될 예정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중에서는 읽기 문제로 변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시는 내신 시험인데요. 내신 시험에는 읽기 문제가 나오고 쓰기 문제가 나오고 수행평가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전히 읽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극히 현실적으로 영어의 핵심은 읽기입니다. 읽기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아 유치 영어 때 영어가 1순위냐? 네. 그 요즘 화두가 된 것 같아요. EBS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방송이 있는데 이거 한번 챙겨보세요. 저도 이제 조만간 관련된 영상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자, 어쨌든 유아 유치 이 영상을 보더라도 이제 알 수 있는데 유아 유치 시기의 1순위는 영어가 아니에요. 모국어 읽기 능력입니다. 네, 이걸 이제 문해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공부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특히 이 시기에는 모국어 읽기 능력이 최1순위라는 거, 영어가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방송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해력의 중요 시기를 48개월 전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요 48개월 전후가 중요 시기이기도 하지만 범위가 더 넓어요. 그래서 요 시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읽기 연습은 이제 3세 때부터 한다고 친다면 읽기 독립을 집중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읽기 독립이 뭡니까? 그냥 소리 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읽고 의미 파악을 해내야 됩니다. 네, 정확하게 그리고 가급적 빠르게. 네, 그 읽기 독립을 집중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시기는 7세 초이 요 시기예요. 그래서 3세부터 초이까지 이렇게 좀 넓게 잘 봐야 됩니다. 그만큼 모국어 읽기 능력이라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방송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유아 유치 시기는 영어가 1순위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시기를 볼 건데 이 사실을 이제 다른 나라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 공영 방송 BBC 같은 데도 보면은 유아 유치 시기에 독서를 좀 많이 하자라는 캠페인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이 유치 초등 독서 큰 그림 그리기라는 영상도 한번 보세요. 네, 도움이 되실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초등 때는 영어가 1순위인지 한번 볼게요. 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이 6년 동안 영어가 최1순위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초1, 1, 2까지는. 2까지는 뭐가요? 모국어 읽기 독립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영어를 더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저 위로 올라갔을 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요 시기는요. 수학을 선행해야 되는 시기예요. 네, 요것보다 빨리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시기를 넘기면은 좀 따라가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초중고를 저희에 다 보냈어요. 그리고 목표로 하는 네,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결과도 얻었거든요. 그래서 되돌아봤을 때 네, 이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중학교 1, 2, 3학년은요, 수학 선행, 뭐 5, 6학년 때 시작을 했다면 중학교 1, 2, 3학년 3년 동안은 정말 이제 수학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네, 거기다가 이제 고등 준비도 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영어를 1순위에 두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딱 나와요. 언제? 초등학교 3, 4학년.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 우리나라에서 공부 전체에서 영어를 최 1순위에 놓고서 최대한 많이 영어를 해야 되는 시기는 초등학교 3, 4학년.
네, 그러면 2학년은 영어가 1순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많이는 해야 되죠. 그다음에 5학년도 영어를 좀 많이는 해야 됩니다. 근데 1순위는 아닌 거고 3, 4학년은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오로지 영어 그러니까 오로지까지는 아니지만 영어를 많이 생각해야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영어 큰 그림을 좀 볼게요. 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 네, 이제 요 시기는 한글책 많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듣기를 하는 건 괜찮아요.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영어를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래서 요 시기 뭐 5세, 6세, 7세 시기부터 듣기를 해도 되고 네, 7세부터 시작을 해도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 거고요. 자, 말하기는 뭐 하는 거를 제가 말리긴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아까 우리나라에서 영어 그에서 이제 그 핵심이 뭔지 봤잖아요. 말하기 시험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말하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다른 것도 할 것도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고요. 저 읽기는 영어 읽기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 3, 4학년에 정말 많이 봐야 됩니다. 네,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읽기였잖아요. 읽기. 네, 그러니까 네, 정말 많이 봐야 돼요. 영어 텍스트를 많이 봐야 되고 그다음에 5, 6학년 때도 계속해서 봐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쓰기는요. 아니 읽기가 안 되는데 쓰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쓰기는 급하지 않아요. 쓰기를 빨리 잘 써야 될 이유가 뭘까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쓰기는 저 뒤로 보내야 돼요. 자,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뒤로 보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모국어 생각하시면 돼요. 국어 읽기 능력 기를 때 문법하고 읽기 하나요? 아니잖아요. 읽기를 많이 한 다음에 문법하는 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문법 대놓고 안 합니다. 많이 안 하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바라보고 진행을 하는 게 훨씬 좀 효과적인 네, 영어 습득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영어 했는데 그 시기별 1순위들 2순위들이 무엇인지 정리해 놓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예비 초등학생 겨울방학이니까 올해 1학년 된 아이들 이 영상을 보시면 올해 1학년 1학기까지의 우선순위 볼 수 있고 올해 2학년 아이 된 아이라면은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어떻게 보낼까 이 영상을 보시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초등학교 5학년이라면 초등학교 4학년 겨울방학 어떻게 보낼까 그 영상을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강의 중에서 영어 강의가 하나 있습니다. 9차. 네, 요 강의를 들으시면은 1시간 20분 동안 제가 영어를 쫙 풀어드려요. 네, 그래서 아마 도움이 되실 거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유아 중등 시기에 영어를 1순위로 해야 되는 때는 초등학교 3, 4학년입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